네, 전달 다 해드렸습니다. 자, 녹화 시작되고 있고요. 오늘 진도 35쪽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메모해 드렸나요? 오케이. 일단 그 리더십의 유형.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절반 정도는 내년에 이제 3학년 때 자사고나 특목고 혹은 뭐 특성화고등학교 앞두고 이제 진학하고 면접을 보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일반고를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한 4년 후에 면접을 보게 되겠지? 그치? 면접은 다 본단 말이야. 당장 내년에 볼지 뭐 4년 후에 볼지가 결정이 안 난 것뿐이지. 면접 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일반 면접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슨 식? 리더십이에요. 아시겠어요? 리더십.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이른바 뭐 통합 교양, 통합 소양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십과 관련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청소년 필독서라든가 진로 관련 책들을 이제 대부분 읽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까지 챙겨서 보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몇 권을 읽고 그 내용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이 교재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민주형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민주형 리더십이라는 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잘 들어주는 거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의견을 잘 듣고 하는 거야? 당연하지? 의견을 잘 수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응? 그걸 이제 민주형 리더십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의사 결정 구조라고 하죠.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 구조 방식이 상당히 이제 수평적이다. 요걸 우리가 이제 민주형 리더십이라고 해요. 이게 수평적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같은 동등한 지위에서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한다는 의미겠지. 그렇지? 반대말이 뭘 것 같아? 수평적의 반대말. 무슨 직적? 수직적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수직적.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 하고 아래 사람들한테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이제 명령을 내는 거고 아시겠어요? 아래 사람들은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래 사람들은 윗 사람들의 말이 뭐야? 그렇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른바 상명하복 시스템이라고 해요. 상명하복. 위에서는 명령을 하고 아래 사람들은 복종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건 이제 안 써도 돼. 뭐 이제 독재자형 리더십. 독재자형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옛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돌프 히틀러 들어봤지? 히틀러 독일의 이제 이 총통이었죠. 총통. 총통.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랫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지. 그치? 나이 많다고 선배라고 군대식으로 여러분들 막 하면 요즘에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아해 싫어해 군인들이? 싫어해요. 요즘에 또 군대에서도 핸드폰 쓰게 하는 거 알아 몰라. 요즘에 군대에도 핸드폰 있어. 좋은 세상이야. 선생님이 군대 있을 땐 그런 거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남학생들 지금 나중에 군대 가서도 게임 할 수 있어요. 축하해요.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자유방임형 리더십이라고 있어요. 자유방임형. 방임형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영어로 말하면은 let it be라고 해요. let it be. 들어봤어요? let it be라고? 그렇다? 누구야? 비틀즈. 우리 또 친절한 그녀. 맞아요. 비틀즈의 그 뭐지? 그 유명한 그 노래 가운데 한 곡이죠. let it be가 이제 무슨 뜻이야? 그렇죠. 내버려 둬요라는 뜻이에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 보니까 이상하죠. 아무튼 뭐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방임, 내버려 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능력을 믿고
지도자, 리더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관망을 하면 된다라고 보는 리더십을 우리가 방임형 리더십이라고 불러요. 구성원들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이제 지지해 주는 거죠.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방임형 리더십.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민주적이고 그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좀 눈치 볼 일 없겠지. 그냥 믿고 맡겨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또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구성원들이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조직이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지? 이제 또 다른 또 일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조직이 붕괴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더십이 뭐냐?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퍼스트 펭귄 리더십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거 좀 새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리더십이에요. 퍼스트 펭귄 리더십. 여러분들 그 여기 교재 3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남극 대륙에 살고 있는 펭귄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암컷 수컷들이 이렇게 교대로 알을 품으면서, 그치, 다큐멘터리 좋아하는 친구들을 본 적 있잖아요.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바닷속에 퉁도 빠지고 물고기 물어오고 막 하잖아. 이렇게 막 이제 이 무어 안에 있던 거 다시 뱉어 주고 새끼들한테 이렇게 막 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얘네가 이제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한대. 엉거주춤한 자세로 빠질까 말까 빠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대. 왜 그러냐면은 바다 속에는 이 펭귄들이 좋아하는 먹이들도 풍부하지만 얘네들을 또 노리고 있는 천적들이 또 그렇게 많대요. 천적들. 아시겠습니까? 뭐 바다표범이라든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먼저 바닷속에 뛰어드는 펭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걔네들이 이제 바로 sacrifice, 그죠? 희생, 그죠? 희생의 정신을 갖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퍼스트 펭귄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 살신 성인 희생을 하는, 먼저 본을 보여주는 리더십의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뭐 우리가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잖아. 그렇지? 이제 성격 유형 검사 선생님 딸하고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인데 요즘 애들은 뭐 인터넷을 하니까 안 가르쳐 줘도 지들이 막 알아서 해. 아빠 성격 유형 MBTI 결과 뭐야 검사해봤어? 나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어제 밤에 퇴근하고 가니까 안 자고 이놈들이 기다려요. 아빠가 또 학원 선생님이라고. 아빠 성격 검사 해봤어? 그게 뭔지 알아? 막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아빠 학원에서도 그 1학년 때 애들 시켜서 해본 적이 있어. 뭐냐고 막 물어보더라고. ESTJ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들끼리 막 찾아보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막 공통점을 막 찾아서 아빠는 뭐 나랑 이게 똑같다고 저게 똑같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막 하면서 이렇게 놀아줬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어떠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저마다 갖고 있는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그 스파르타 이렇게 영화 스틸컷 이미지 나왔던 거 부족한 리더십들도 다 있어 없어? 있어요. 부족한 거 선생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강점을 최대한 이끌고 약점을 또 최대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그 약점 기능을 이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상기해 주시고요.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그 서번트 리더십이 또 있어요. 서번트 리더십. 이 서번트가 여러분들 SERVANT, 뭐 하인, 집사,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했었지,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뭐 진짜 뭐 하인, 집사의 의미는 아니겠지, 그렇지?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밑에서 이제 그 구성원들을 이렇게 서포트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35페이지의 내용을 설명을 대신하는 걸로 하겠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리더십이 뭐냐? 변혁 지향형 리더십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변혁 지향. 지향이라는 건 이렇게 추구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forward 영어로 말하면 영어 단어 많이 아니까. 변혁이라는 건 여러분들 합성어예요. 변화 플러스 혁신의 합성어예요. 변화 플러스 혁신. 그러니까 변화가 영어로 뭐야? 익스체인지인가? 변화가? 맞나?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이노베이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혁 지향형 리더십이라고 말을 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우리가 교재 소개해 놓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한 5년, 6년 선배 투표야. 한 5년, 6년 선배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여학생이었어. 3학년 7월 달이 되면은 토피아에서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이원화가 돼요. 그렇게 해서 자율 일반 고반하고 자사 특목 고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이제 토피아를 계속 다니게 되시면 7월 달에 아니 2월 달이죠. 7월 달에 이렇게 시스템이 둘로 나뉘게 돼요. 자율 일반 고반, 자사 특목 고반. 그러면 자율 일반 고반 같은 경우에는 비전 플랜 수업이 빠져요. 이제 그때부터 안 들어요. 아시겠어요? 6월 달까지는 공통으로 하고 7월부터 비전 수업 안 해요. 3학년들은.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고등 수학 선행을 더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사 특목반 아이들은 비전 수업을 계속 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제 자소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소서 초안 나오면 무슨 점? 면접을 또 준비해. 면접이 이제 진짜 중요하거든. 자소서는 뭐 막말로 누가 써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면접은 본인이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변별력이 더 훨씬 높고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케어를 해드려요. 저희가. 아무튼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데 이 여학생이 대일외고를 가고 싶었던 여학생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7월 달에 학생부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자기소개서에 이제 항목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어요. 지원 동기, 입학 활동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그다음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 과정, 인성 영역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인성 영역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인성 영역에 쓰고 싶은 게 있어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뭐 어떻게 뭐 봉사활동 괜찮은 거 한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봤지. 대부분 인성에다가 이제 봉사활동 한 거라던가 아니면 교내 행사 아니면 학교 활동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에피소드 같은 거 느낀 점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쓰거든. 봉사활동을 했는데 자기는 도서부 활동을 했대. 근데 그거를 쓰고 싶댔고. 근데 철칙이 있어요. 내년에도 이제 우리가 작성 요령 이제 강의식으로 수업을 해줄 건데 이 도서부 활동은 이제 상급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안 좋은 봉사라는 뜻은 아니야. 오해하지 않아요. 좋은 봉사인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봉사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하거든요. 양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라던가 느낀 점, 변화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애들이 칙중팔구 뭐라고 그러냐면 없다고 그래요. 에피소드가 없다고 해요.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쓰려고 그래, 안 쓰려고 그래, 당연히. 안 쓰려고 하겠지. 그치? 그런데 이 여학생은 내가 이제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알아요 하면서 근데 저는 말이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대부분의 도서반 아이들은 책 대출해주고 반납하면 그거 다시 정리하고 이런 작업하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자기가 도서부 부장 활동을 하면서 그 혁신을 한 거예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혁신을 했느냐? 이게 실제 자기소개서의 내용인데 선후배들의 이제 고민을, 고충을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반에서 아시겠어요? 도서부 반이긴 하지만 그리고 독서 활동과 더불어서 독서 토론까지 한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진일보한 거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기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어떤 리더십을 좀 발휘를 좀 했고 느낀 점이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있다. 그런 거 좀 쓰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부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 그걸 봤더니 실제로 이제 그 도서부 부장으로서 뭐 이러이러한 리더십을 발휘를 했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 그리고 후배들의 고민도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부상으로도 상당히 이제 뭐랄까 그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일관성이 있으면 좋은 거거든. 응? 학생부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냥 했다고 쓰면은 이상하잖아. 그치? 이상하잖아. 근데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썼는데 확실히 본인이 이제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은 소재이기도 하고 느낀 점이 또 이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도 되게 곧잘 하더라고요. 긴장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듬해 대일외고 여름에 대일외고 설명회 할 때 자기소개서 잘 쓴 사례 못 쓴 사례 이렇게 학생들하고 엄마들 이렇게 설명회 오잖아. 대일외고 대원외고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잘 쓴 사례에서 소개를 해줬었어요. 못 쓴 사례 말고 알았어? 잘 쓴 사례로 그렇게 해서 한번 집어넣어 봤어. 그렇게 해서 변혁지향형 리더십. 그러니까 어떤 그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새롭게 추가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변혁지향형 리더십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해 보는 자세.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삼성그룹 명예회장 무슨 건이? 이건희 삼성그룹 명예회장 들어봤지? 그치? 막 이렇게 막 뉴스에도 막 하루 종일 나오고 했었잖아. 그치? 삼성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게 뭐야?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그렇죠. 핸드폰을 알아주지? 거의 전 세계 모바일 시장의 1, 2위를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와 어디가 지금 이렇게 그렇다. 애플이 이렇게 지금 두 경쟁사가 S사랑 A사가 어깨를 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삼성이 핸드폰으로 잘 나왔을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지구에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모바일이 대중화가 됐거든요. 그 전에도 물론 모바일이 있긴 있었어요. 일명 벽돌폰이라고 해가지고. 벽돌 아시죠? 빨간 벽돌. 진짜 사이즈가 그랬어요. 되게 컸어요. 사장님 폰이라고 불렀거든, 보통. 이렇게 이제 안테나를 빼요. 그러면 소리도 되게 커요. 1화음인데 띠리리리리 하고 울려. 횡단보도 같은 데 이렇게 서 있으면 딱 이렇게 장지갑 딱 메고 있는 아저씨들이 한참 쫙 빼갖고 여보세요! 너 이래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신기하잖아. 아무튼 이제 뭐 됐고 그래서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게 도입이 됐는데 처음에 삼성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오늘날 중국어 좀 비슷했어. 중국어. 당시에 이제 잘 나가던 모바일로 잘 나가던 나라가 핀란드였거든요. 노키아라고. 그걸 이제 따라 한 거야. 따라 하다 보니까 이제 서프트웨어도 부족하고 하드웨어도 이제 이 폴더폰 알아? 폴더폰? 이렇게 뚜껑 닫히는 거? 거의 폴더폰이 초창기 시리즈 대부분이었는데 이 뭐라 그래 이게 딱 닫았을 때 잘 안 맞았었어요. 안 맞는 것도 되게 많고 문제가 되게 많았어 초창기. 그래서 이건희 삼성그룹 당시 삼성전자 사장이 되게 유명한 사건을 일으키지. 전 직원들 다 불러놓고 새롭게 출시된 그 핸드폰 있잖아. 그걸 이렇게 다 모아놓으라고 시킨 거예요. 모아놓으라고 앞에다가 바구니에다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어? 불살랐어요. 불살랐어요. 그거 팔면은 어때? 되게 비싼 저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출시된 모델인데 그걸 전 임직원 앞에서 불살라버렸어. 그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오늘부터 우리 삼성전자는 마누라랑 애들 빼고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런 말을 해요. 그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꾀해라? 이 변형을 꾀해라.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상당히 그때 이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직원들이,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삼성 본사에서도 그 모바일 핸드폰 사업부에 엄청나게 많은 이 개발 지원비를 지원해 줬다고 하죠, 그죠? 그렇게 해갖고 오늘날
삼성전자의 모바일 시장이 등장을 하게 된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똘레랑스라고 나옵니다. 자, 이 똘레랑스는 이제 여러분들 거기 써주세요. 이 민주형 리더십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똘레랑스라는 단어 혹시 의미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똘레랑스. 몰라요? 관용이라는 뜻이에요. 관용. 관용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태도예요. 그걸 이제 똘레랑스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우리말로 관용의 정신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사실은 프랑스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시켜 준 사람이 홍세화 씨라고 있어요. 홍세화. 지금 할아버지인데 그 한겨레 신문 알죠? 한겨레 신문. 한겨레 신문의 이제 논설 주간이야. 논설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1980년대 5.18 광주 민주운동 며칠 전에 5.18이었지 얘들아? 기억나? 5.18. 1980년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인데 당시 수많은 정치인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이제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이렇게 막 체포당하고 막 이렇게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지명수배를 당해. 지명수배를 당하면은 이런 데 막 대놓고 막 다녀 못 다녀. 못 다니잖아.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프랑스로 망명을 갔어요. 망명 뭔지 알죠? 자신의 이제 몸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래서 프랑스에 받아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이제 프랑스어 배우고 해가지고 지식인이니까 또 이렇게 언어 습득력이 빨랐나 봐. 택시 운전 일을 한 거야. 영업용. 그러면서 이제 여러 프랑스 손님들, 파리지앵들을 태웠겠죠. 파리 시민들을 태웠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름에 대한 프랑스 파리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생각들, 관용의 정신에 대한 책을 쓰게 됩니다. 수필을 써요. 그 책 제목이 바로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아마 엄마 아빠들도 아마 한두 번은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4050 세대이기 때문에 그 민주화 시기에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쭤봐봐. 집에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읽어보면 그 책에서 이제 똘레랑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름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심도 있게 정리해 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형 리더십 얘기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이제 똘레랑스 얘기하고 이제 홍세화 할아버지 얘기 막 했는데 이 민주형 리더십이 뭐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이제 핫카페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뭐 잘 들어라 뭐 그런 뜻으로 집어넣은 거고 세종대왕 때 이제 유명한 재상 가운데 한 명이 신하 가운데 한 명이 허조라고 있었대요. 허조. 호씨 성을 가진 학생 있나 혹시? 없나요? 허조라고 있었는데 이 허조가 틈만 나면은 세종대왕이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신하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세종대왕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리 하시옵소서 전하. 뭐 성은이 망극하오리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렇지? 그런데 이 허조라는 사람은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이렇게 허구한 날 반대를 했대요. 세종의 정책에 대해. 근데 세종대왕도 물론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못했지만 되게 성곤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왕이었다면 아마 이러한 신하를 어떻게 했을까 금방 죽여버렸겠죠. 당장 저놈의 목을 쳐버려라 이런 식으로 삼족을 멸해라 이러면서 다 죽여버렸겠지. 그런데 세종대왕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듣고 소상히 잘 들어주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을 했대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잘 귀 기울여 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미비한 점들, 부족한 점들을 뭐 한 거야? 보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정확하고 백성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민주형 리더십 관련 설명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세요. 38쪽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죠. 자, 리더의 조건 마지막이죠. 칭찬을 아끼지 말자. 여러분들 그 예전에 유명했던 책 제목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이거 어떻게 알아? 읽었어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책이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보시면 칭찬의 12가지 원칙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 성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선생님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주 칭찬하라. 여러분들 뭐 솔직히 칭찬 들어오는데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기분 좋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라. 그렇죠? 작은 성공.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작은 일도 칭찬하는 거. 특히 이제 여러분들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 나이가 이제 어려질수록 이러한 것들은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 그다음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5번 감정을 넣어 칭찬하라. 이렇게 좌측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영혼 없는 칭찬. 그래. 잘 됐네. 이런 거 말고, 그렇지? 살짝 이제 좀 오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죠? 행동도 좀 제스처도 좀 취해주면서. 자, 그다음 요거 되게 중요하지. 결과뿐만 아니라 모두 노력. 다시 말하면 과정. 그렇죠? 이런 것도 칭찬을 해줘야 돼요. 보통 이제 엄마 아빠들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야 그래서 몇 점 맞았냐고 그래서 몇 개 틀렸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엄마 아빠들이 더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아빠는 네가 이번에 뭐 비록 B를 받았지만 야 너 그때 전날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고 아빠는 되게 기뻐. 다음에 또 잘 보면 되지 뭐. 기운 내 아들, 기운 내 딸.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렇게 힘이 나잖아 사람이. 그죠? 자, 그다음 다른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칭찬하라. 그렇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막 이렇게 너무 함부로 칭찬을 남발하지 말고 그 당사자,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거나 잘하고 있을 때 칭찬하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건 나를 중심으로 한 절대적인 칭찬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인 칭찬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정직하게 칭찬하고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라. 그렇지? 네? 그다음 열정을 가지고 칭찬하라. 이건 이제 감정 5번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을 이렇게 넣어서 칭찬하라. 그다음 4번 영원히 기억될 칭찬을 하라. 그죠? 요거는 이제 뭐랄까 9번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생각에. 9번 다른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칭찬하라고 한 거. 그다음 분명히 칭찬하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얼버무리지 말고 이렇게 막 포괄적으로 칭찬하지 말고 구체적인 한 가지 그 과정이라던가 그 결과를 가지고 뚜렷하게 칭찬을 하라는 소리예요. 이런 거. 그다음 다른 사람이 자랑스러워하는 성취를 칭찬하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9번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칭찬하는 거.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사람을 칭찬하라.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이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랑 이제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일본어 수업을 들었는데 나만 잘 보고 얘는 잘 못 봤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만 이렇게 칭찬하려면 얘는 상대적으로 박탈감 내지는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걸 좀 주의하라는 거죠. 얘가 이제 잠깐 어디 물을 마시러 갔다던가 화장실을 갔을 때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칭찬하는 게 좀 좋겠지. 그래야지 얘가 좀 박탈감을 안 느끼겠죠. 사람들이 칭찬하는 즐거움을 갖도록 하라. 그죠? 칭찬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고요. 본인도 상대방의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윈윈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번 시즌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그동안 책은 잘 안 갖고 오셨습니다만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맞죠? 시험 공부도 잘 하시고 혹시라도 중간고사 때 잘 못 보신 분들 이번에 최대한 만회하시면 평점 올라가니까 파이팅 해주시고 지난번 또 시험 잘 보셨다고 하더라도 교만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원점수 100점을 목표로 해서 계속 잘 커버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애쓰셨고요. 시험 대비 땐 비전 플랜 수업을 안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신입생들이 이제 있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영수 중심으로 잘 수업 들으시고 국가가서 들으시는 분들도 잘 들으시고 한 달 후에 이렇게 또 다른 교재로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